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작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, 이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눈금 없는 자의 용도는요, 어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거나 혹은 그 선분의 길이를 연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. 이 연장한다라는 것은 길이를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컴퍼스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당연히 원을 그릴 때 사용하고요.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선분의 길이를 복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. 자, 지금은 이 복사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. 하지만 실제 작도를 해보면요, 이 복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삼각형을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작도 방법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이후에 삼각형을 같이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우리가 작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, 바로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입니다. 자, 여기 선분 AB가 주어져 있고요. 우리의 목적은 이 AB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는 선분을 하나 더 그리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 컴퍼스를 이용해서요, 컴퍼스의 한쪽 끝은 점 A에, 그 다음에 컴퍼스의 다른 쪽 끝은 점 B에 오도록 이 컴퍼스 다리 사이의 간격을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이때 이 컴퍼스가 선분 AB의 길이를 복사한 상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이제 그 다음에 직선 L을 그리는 겁니다. 그 다음 그 직선 위에 점 P를 이렇게 딱 찍어 주시고요. 아까 이 길이를 복사해 놨던 컴퍼스의 한쪽 끝을 P점에 딱 찍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복사한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죠. 그래서 중심이 P인, 그리고 반지름은 아까 복사해 놓은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원을 그리는데, 이 원 하나를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. 다 그리면 이만한 원이 나오겠죠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이 직선 L과 교점을 가질 수 있는 요 일부분만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을 그리면 직선 L과의 교점이 나오는데, 그 교점을 우리가 점 Q라고 두는 거죠. 그럼 끝났습니다.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는 아까 복사해놨던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와 똑같겠죠. 왜냐하면 이 P에서부터 이 원주 위의 거리는 모두 다 반지름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P점과 Q점을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는 선분 PQ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해되셨습니까? 네. 그래서 아까 그 복사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요 컴퍼스의 다리 간격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AB의 길이와 똑같도록 맞춘 다음에 그 간격을 유지시킨 상태로 이 P점 한쪽에다 두고 Q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, 그러면 이 길이가 컴퍼스에 복사되어서 PQ로 뭐 됐구나, 카피 앤 페이스트 됐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됐죠? 네, 쉽습니다. 어렵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작도법이 뭐냐면요, 바로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각 XOY가 주어져 있어요. 그래서 반직선 OX와 반직선 OY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이 있는데, 요거와 똑같은 각을 작도하기 위해서는요, 먼저 요 각의 꼭지점인 O 있죠? 점 O에다가 컴퍼스의 한쪽 끝을 이렇게 고정시킵니다. 그 다음에 이 컴퍼스의 간격은 여러분이 임의로 결정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냥 적당한 양으로 이 간격을 조정하신 다음에 그 간격을 반지름으로 하고 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. 이때도 원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서 반직선 OX와 교점이 생기고 반직선 OY와 교점이 생기는 그 일부분만 그리시면 돼요. 그래서 OX와 이 원의 교점을 A라고 할 거고요. OY와 이 원의 교점을 B라고 할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른 데에 또 하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직선 PQ를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아까
요 컴파스 있죠? 이 원을 그리는데 사용했던 컴파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점 P에다가 한쪽 끝을 찍은 다음에 그 간격을 똑같이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충분히 크게 그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원과 반직선 PQ와의 교점을 우리가 C라고 두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는 다시 요 원래 주어졌던 각 XOY 요 그림으로 오는 겁니다. 요 그림에서 컴퍼스의 한쪽 끝을 점 B에 위치시키고요. 그 다음에 이 다리 간격을 조정해서 다른 쪽 끝은 A에 오도록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. 그죠? 쉽게 말하면 얘는 선분 AB의 길이 있죠. 요 AB의 길이를 복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컴퍼스를 그대로 들고 와서 점 C에다가 한쪽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아까 복사해 놓은 요 거리 있죠.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도록 이제 원을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선분 AB의 길이와 똑같은 원을 그리게 되면 요 원래 우리가 그려놨던 여기서 그렸던 원 있죠. 요 원의 일부와 지금 그리는 일부 요 부분이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 교점을 우리가 D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 CD의 길이가 여기 AB의 길이와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OA의 길이와 OD의 길이도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그러고 나서 우리는 P하고 D를 연결하는 반직선을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되면 요 각과 크기가 똑같은 크기를 갖는 요 각을 우리가 작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이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? 그쵸? 그래서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그럼 이제 삼각형을 작도를 해봐야 되는데요. 이 삼각형을 작도하기 전에 우리가 삼각형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?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래서 요건 요렇게 지멋대로 생긴 삼각형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대개는 삼각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요 꼭지점에 이름을 붙입니다. 그래서 꼭지점은 점이기 때문에 이 변들의 교점이죠. 대문자,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A, B, C라고 나타내는데 이때 요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 하면 조그맣게 삼각형 모양을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A, B,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삼각형 A, B, C 세 꼭지점이 A, B, C인 삼각형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요쪽 각을 나타낼 때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 하면 그냥 각 A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각 A라고 나타내는데 이 각 A와 마주보는 변이 있습니다. 그 마주보는 변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변 BC예요. 그죠? 그래서 각 A에 마주보는 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더러운 거 아닙니다. 그래서 각 A의 대변은 바로 변 BC가 된다.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됐죠? 그리고 이 대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요. 그죠? 각 A에 대한 대변이 BC이기 때문에 요 BC의 길이를 표현할 때에는 소문자 A를 사용하여 요렇게 길이를 나타냅니다.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럼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 변 BC와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. 그래서 변 BC의 대각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. 당연히 변 BC와 마주보고 있는 각은 누가 되겠어요? 각 A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A의 대변은 변 BC이고 변 BC의 대각은 각 A가 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럼 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각 B의 대변은 누가 되는 거예요? 변 CA, 변 혹은 변 AC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요때도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? 소문자 B로 표현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C에 대한 대변은 변 AB가 되는데 요때 변 AB의 길이는 소문자 C를 사용하여 나타낸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어떻게 표기하는지, 그 다음에 대각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, 그 다음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에서 재밌게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또 이 삼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까요? 자,
이 삼각형 세 꼭지점을 우리가 그냥 또 A, B, C라고 해봅시다. 그죠? 자, 이때 우리 점 B와 점 C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할 때 뭐 예를 들어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, 예를 들어 점 B에서 점 C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곡선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똑바르게 선분 BC를 따라 이동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복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C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그 길이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가장 짧은 거리를 갖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선분 BC입니다. 그래서 점 B와 점 C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BC의 길이로 정의를 하자.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곡선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보다는 더 길다는 거고요. 당연히 이 곡선의 길이도 선분 BC의 길이보다는 더 길다.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삼각형에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. 그러면 점 B와 점 C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BC의 길이와 똑같겠죠. 그 선분 BC의 길이가 B에서부터 C까지 이동하는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A라는 점을 거쳐서 C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무슨 얘기냐면 B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B에서 A를 간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요 경로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보다는 더 길겠죠. 그러면 요 경로의 길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C로 표현한다고 했고요. 요 변의 길이는 B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. 따라서 자, 변 BC의 길이를 A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더 작은 거죠. 누구보다? 요렇게 가는 경로의 길이보다. 요렇게 가는 경로의 길이는 B에다가 C를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삼각형 중에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는 더 작구나.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선분 AB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변 AB를 본다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최단 거리가 바로 변 AB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A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B까지 이동하는 요 경로의 길이보다는 얘가 더 짧겠죠. 그 얘기는 C가 누구보다 더 작다. A 플러스 B보다는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겠죠? 변 AC의 길이, 즉 B라는 것은, 그죠? 요게 이제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최단 거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C로 오게 되는 요 경로의 길이보다는 더 작습니다. 그게 누구예요? A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. 삼각형의 어느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다라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. 그건 삼각형이 아닌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삼각형은 항상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.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